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통 신문을 보면은 사람 잡아 넣는 기사, 기소 이런 기사가 쏟아지는데 보석을 해서 풀어주었다든지 영장이 기각됐다든지 하면은 그게 오히려 반갑게 느껴집니다. 어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소송 서류가 20만 페이지나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는 도저히 방어권 행사할 수가 없다고 해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그건 또 기각해버렸어요. 오늘은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9가지 병명으로 지금 몸이 좋지 않고 더구나 이분이 79입니다. 잘 때 산소 호흡기를 차고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보석을 신청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이 구속기한이 6개월인데 이게 계속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올 수 없다 해가지고 보석 신청을 했는데 오늘 서울고법 형사 1부 재판장 정준영 형사 1부는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힘으로써 작년 3월 22일 구속되고 나서 349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항소심에서 3번 갱신되어 오는 4월 8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서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재판부가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해도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종전 재판부가 정의신문을 마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은 4월 8일 전까지 충실하게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구속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은 조건을 걸 수 없는 자유로운 석방이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조건을 정할 수 없으나 보석 석방을 하면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주거 및 외출 제한과 접견 통신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보석을 허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보석 보증금으로는 10억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시간을 갖고 변호인과 상의해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이면은 석방이 됩니다. 근데 이 보석의 사유가 몸이 아픈 것하고 관계없이 아주 이 기능적인 겁니다. 뭐냐면은 이 구속기한을 3차례나 연장한 거 이것 자체가 인권 침해죠. 6개월 동안 구속 재판을 했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일단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3번이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기한 연장에 반발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재판이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나 재판에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보석을 석방을 하면은 그게 정정당당할 텐데 이 재판부는 지금 어차피 곧 구속 만기일이 만기일이 되니까 그때는 석방을 해야 된다. 석방하면은 아무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런데 보석으로 석방을 하면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조건은 뭐냐? 외출을 제한하고 접견을 제한하고 통신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제 변호인들이 상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만기일에 나오면 자유롭게 이제 활동할 수 있는데 조건이 붙은 보석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한 40여일만 더 기다릴 건지 아마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석 허가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게 형이 확정된 게 하나 있어요. 선거 개입 혐의로 해가지고. 그것은 복역 중입니다. 그냥 복역 중이니까
법률적으로는 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몸이 아프다든지 하면은 그건 치료 목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에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은 당연히 풀어서 재판해야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가위 눌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두 전직 대통령이 무슨 반역을 꾀했습니까?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북한에 누구처럼 기업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주었습니까? 두 대통령이 김정은 아니겠지만 김정일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한 사람입니까? 두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는 그 혐의를 제외하고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김정은과 각을 세웠던 사람이고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1전 한 푼 받지 않는데 무슨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이상한 법의 논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징역 33년 도합해서 33년형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스라는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가지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측근인 이재호 씨가 한 이야기가 저는 가슴에 좀 꽂히는 바가 있습니다. 이재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정치 재판 아니냐? 정치 재판 아니냐? 그 다음에 이런 표현까지 했네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역대 정부 검찰 중 가장 잔인하다.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보라. 옆에 사람이 없으면 밤에 자다가 깜빡할 수 있는 게 무호흡증이다.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산소호흡기를 안에 들여와 겨우 수면을 하고 있다. 당뇨 수치가 매우 높고 평소부터 앓고 있던 질환 중 폐질환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검찰총장하고 검사장도 감옥 체험 한번 해보라.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사람 잡아 넣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숙명적인 악역을 맡고 있는 이 검사와 판사가 이 임관 되기 전에 감옥에서 한 달쯤 감옥 체험을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사형을 집행을 안 하는데 이것도 말도 아니죠. 사형 제도가 있는데도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과거에는 사형 집행을 할 때 검사가 참관을 했습니다. 검사가 참관을 했습니다. 사형 집행하는 장면을 보면은 그 다음에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할 때 아무래도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죠. 저도 80년대 고문과 관련된 기사, 사형과 관련된 기사, 그리고 조작과 관련된 기사를 참 많이 썼습니다. 책도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이라는 책을 쓰고, 김기철 씨는 왜 요절했나? 이 경찰, 검찰, 법원의 오판 또는 무리한 수사에 의해서 힘없는 서민들이 쓰러져가는 것을 추적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문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검사, 판사들이 구속을 남용하는 거,
이것도 고문입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전직 두 대통령을 구속 재판을 하고 있다. 그것도 주 3회, 4회 아주 이게 고문입니다. 이거는. 고문이 꼭 사람을 때려야 고문입니까? 정신적 고문이죠. 양승태 대법원장을 왜 구속해서 재판을 받습니까? 구속해서. 깜빵에 20만 페이지의 자료를 사놓으면은 제대로 볼 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속해서. 그래서 사람 잡아 넣는 분들은 감옥을 체험해야 됩니다. 감옥 알아야 됩니다. 감옥 생활 체험해야 돼요. 얼마 전에 아주 잔인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병보석에 대해서 물었더니 500명이 답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 오차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그러나 어쨌든 병보석에 반대한다는 사람이 60%, 찬성이 30%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잔인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병이 들어서 아픈 노인입니다. 노인, 전직 대통령이에요.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반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불구속, 무죄로 석방해라는 것이 아니고 불구속 재판 받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60% 이렇게 잔인한 국민들, 이렇게 인권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법기술자들, 옛날에 제가 고문기술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고문이 없어졌지만은 법을 악용하면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고문이 됩니다. 이 법기술자들도 판사, 검사가 될 때는 한 달 정도 감옥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이 제도를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